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되게 공론화 되기 전에 빨리 이제 뭐 돈을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봤을 때도 좀 아니다 싶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스튜디오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전동 킥보드 세계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 전동 킥보드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공유 킥보드 정도 생각하면서 전동 킥보드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이거 뭐 사고 일으키는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공유 킥보드 2명, 3명 학생들 막 이렇게 타다가 역주행하고 사고 나고 운전 미숙으로 해가지고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이 보호를 받으면서 되게 어이없는 상황들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 보험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기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 타보시거나 조금 지식이 없다 하시면은 보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뭐 현대해상이나 뭐 이런 데 보험을 가입하고 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 전동 킥보드 보험 같은 경우도 뭐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현대해상이나 이런 뭐 보험사에서 계약하는 그런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뭐 상대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이 다쳤을 때 나에 대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보험,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험 상품을 내놓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대인 대물이 보상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이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이 상대방 차량이 부셔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형 뭐 산타페다 해가지고 범퍼가 뭐 아작이 났다. 그래서 뭐 수리 견적이 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왔다. 이랬을 때 대인대물 보험 접수를 하시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저의 부주의로, 저의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그 사람이 막 넘어지면서 이러면서 막 땅 짚으면서 팔이 부러졌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험 접수를 하면은 보험사에서 이제 이 병원비에 대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현대해상이나 뭐 이런 데에서 드는 그 내가 다쳤을 때 받는 보험은 일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내가 상대방 차량을 치거나 사람을 쳤을 때 내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대인 대물, 이 보험은 꼭 들고 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A라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에서 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머리 쪽을 다치면서 되게 상태가 아주 많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결국 잡혔습니다. 이거는 뭐 안 잡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전동 킥보드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책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뺑소니식으로 이게 도망가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아쉬운 게 전동 킥보드는 뭐 번호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치거나 뭘 하거나 하고 도망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안 잡히겠구나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CCTV라든지 이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잡힙니다. 다 잡히기 때문에 뭐 도망가거나 그런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어요. 아무쪼록 첫 번째로 이러는 사례가 있었고, 아마 그 A라는 사람은 지금쯤이면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 인생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더라고요. 후배드림에 게시글을 올리고 그 게시글을 보고 전타사 카페에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추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위땡땡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앞차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박았어요. 받고 나서 이 사람은 뭐 도망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박았던 사람이 전동 킥보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차주께서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뭐 저기 사설 같은 데 가가지고 차량을 최대한 저렴하게 고치고 그 사람한테 수리비를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해 차주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고 정식센터 맡기면은 더 좋은 부품으로 이렇게 뭐 교체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텐데, 뭐 사설 수리센터 가가지고 최대한 이 가해자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양심껏 이렇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았던 사람이, 이 가해자가 돈을 주겠다 하고 결국 이제 뭐 카톡도 씹고 문자도 씹고 뭐 전화도 씹었다고 하는데 지금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피해 차주께서 보배드림에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동 킥보드 세계는 굉장히 좁아요.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이 전동 킥보드 이 제품만 봐도 이거 누가 타던 거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 킥보드가 윗땡땡 제품으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타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특정이 됐어요. 이제 전타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제 추궁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맞죠까지 하면서 찾아냈는데 이거를 왜 했냐면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뭐 기한급 타시는 분들은 뭐 보호 장비 잘하고 뭐 보험도 놓고 되게 뭐 합법적인 주행을 좀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 전동 킥보드 시장의 인식을 굉장히 바닥으로 보내버렸다, 뭐 이런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솔직히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 굽히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합의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사기라고 단정 짓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 지금 전동 킥보드 배터리 관련된 그런 사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경찰 접수는 이런 거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이 사건을 요약해보자면은 제가 아는 지인이 윗땡땡을 타는 어떤 사람한테 배터리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윗땡땡 타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고 경찰 접수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도 뭐 윗땡땡 사람들과 뭐 라이딩도 하고 다니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뭐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제 지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요. 지금 잠시만요. 전원 꺼져 있어. 전원 꺼져 있네? 사무로 연결되며 삐 소리. 전원을 꺼놓은 건가 꺼진 건가 뭐지? 아마 여기저기서 연락하니까 잠수 탔을걸요 지금. 그렇군요. 그리고 이 폰이 약간 뭐 대포폰 같은 거라서. 아, 그래요? 네. 이 사람 뭐 사진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사진 있어요. 얼굴 사진 있어요? 네. 그거 카톡으로 한 개 보내주세요. 경찰 접수한 사진 하나 있어. 이게 횡령이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되게 공론화되기 전에 빨리 이제 뭐 돈을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봤을 때도 좀 아니다 싶어요. 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피해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동 킥보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하시겠는데, 이 전동 킥보드 대인 대물보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제 채널에 영상을 많이 만들어 뒀어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 전동 킥보드 대인 대물 보험 들 수 있는 데가 미니모터스, 누모, 그리고 이지베이션, 그리고 킥사다, 저는 이렇게 딱 4곳 업체를 알고 있거든요. 일단 누모 같은 경우는 슬랙 전동 킥보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데인데, 지금 미니모터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미니모터스 제품들도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모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슬랙이랑 미니모터스 제품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누모 업체에다가 한번 연락해서 이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미니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대인대물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전동 킥보드 회사였죠. 근데 아직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는 이지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님께 직접 이렇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슈퍼살롱이나 타우루스 X나 타우루스 ES 이런 제품들을 많이 타고 있는데 보험이 없어가지고 되게 좀 무섭다. 제품 리뷰를 할 때도 되게 무섭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지베이 전 대표님께서 이 전동 보험 같은 경우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보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가성비로 타다 보니까 1년에 192,200원인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들질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1, 2번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간다 이러면은 두 번째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례는 적어도 이 병원비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5천만 원이 뭐야? 한 1억? 억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게 치료비가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보험조차 없다? 1년에 192,200원 아끼려고 이런 보험을 안 들었다. 정말 끔찍하네요. 아무튼간 끔찍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험을 좀 들고 타셨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전동 킥보드 좀 저렴하게 이제 가성비 있게 잘 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진정한 가성비가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위패드 제품도 누모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위패드 제품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했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모 회사에서 위패드 제품에 대한 그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패드 타시는 분들은 이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처럼 대표님한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